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이런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즈 컴퍼니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정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관심 갖고 대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근데 표정들이 다들 너무 어두우세요. 네, 어두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자. 네, 여태까지랑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자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홈즈의 어떤 기세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왔거든요. 그거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태도였는데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좀 비장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비장함이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되게 반대로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은 이제 많은 데서 이제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시고 했을 텐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일주일 전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냐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저희랑 함께하면 정말 다 같이 잘할 수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인데 지금의 저희는 같이 해서 살아남으실 분들만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맥락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야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고 실은 이제 일본에서 석사랑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뭐 우리나라의 변화도 그렇지만 사회가 결국 선진화되면서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뒤로 이제 LH공사에서 신도시 개발 업무를 했고 삼성물산에서 용산국제무지구 개발 사업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동산 시장에만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아닙니다. 30년 가까이를 네 부동산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만 머릿속에 넣고 크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0년째 일을 해왔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미스터홈즈가 만들어지면서 미스터홈즈 부동산 중개랑 홈즈 컴퍼니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년이 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홈즈 컴퍼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홈즈 컴퍼니가 이 기업을 하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실은 있어요.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그 배송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시죠? 쿠팡? 쿠팡 어쨌거나 제일 많이 쓰시죠.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거 잘 하니까 쿠팡은 어떤 회사를 제일 많이 벤치마킹 했다고 알고 계세요? 미국의 아마존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를 제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마존은 어떤 회사인가요?
어쨌거나 배달이랑 배송을 많이 빠르게 하는 회사거든요. 그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세상이 너무 빨라서 예측하기도 힘들고 AI 막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인류를 화성에 보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존은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무조건 제일 싼 걸 좋아한다. 똑같으면. 그리고 빠른 걸 좋아한다. 그래서 빠르고 싼 거 이거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는 올인이에요. 아마존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된 거거든요. 홈즈도 마찬가지로 자 굉장히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할수록 맨날 밥은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옷 안 입을 수 없잖아요. 맨날 낮에 뭘 하든지 저녁에 집에 가서 잘 거예요. 그래서 주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중개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고 그럴 때 더 좋은 집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도 홈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즈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리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에 1000실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진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 개발, 운영을 다 함께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미래 산업,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실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약간은 그거보다 아무튼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버텨내는 사람이 되자가 지금은 좀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홈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형 부동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기업형 부동산 중개를 만들었고 여태까지 해서 일단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쪽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회사들이 쫓아오고는 있습니다만 구성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해요. 실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예, 중개 수수료도 너무 낮고 시장에서 경쟁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자 모기업이랑 함께 성장하는 모형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그 우리 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산업의 미래는 자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회사의 틀을 갖춘 회사가 결국 살아남겠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옛날에 다 구멍가게였었는데 결국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좋냐면 굉장히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좋은 제품 소싱하기도 좋고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걸 중요해요. 편의점마다 파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편의점이 더 잘 돼요? 좋은 입지에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부동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편의점 같은 시장, 다이소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불황 시기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속 불황으로 이어지겠다. 그러면 다이소 같은 업종이 뜨겠다. 그러면 다이소 같은 회사, 다이소 같은 매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지금 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 하는 데들하고 같이 일할 필요 절대 없어요. 이 시장 이런 시기에도 살아남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형 종합부동산의 틀을 가지고 자, 중개만으로는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중개 수수료율이 너무 낮고 너무 경쟁이 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중개 운영 개발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생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회사인 홈즈컴퍼니가 임대주택 관리 개발 및 브랜드 중개 등 상생 수익 모델로 위스터홈즈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국가적 대표 브랜드가 되자. 실은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홈즈컴퍼니가 뭘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조금만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이제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다 꺾였죠. 그리고 실은 홈즈컴퍼니는 9년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가 되게 쉬웠어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인구도 늘고 경제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로 다 토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필요했으니까 토지 가격이 한 10% 정도만 있으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큰 레버리지로 아파트 시행을 해서 큰 돈을 벌었었던 게 가능했는데 다들 아시죠? 이제 불가능해요. 거의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전부터냐면 3, 4년 전부터 그랬고 그게 지금 이제 큰 위기로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홈즈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래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주택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집중을 먼저 하고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이거를 함께 물건을 찾고 중개하는 중개 부문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모형이었는데 저희는 첫 번째 그런 모델로도 굉장히 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역시도 지금 우리 어떤 이 계엄하고도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더 큰 사건이긴 했죠.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때 홈즈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네, 실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호텔 힘들죠. 그때 여행 안 되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오프라인 상가들 다 안 되죠. 그런데 결국 그날 어디서 살죠? 집에 살잖아요. 임대료는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홈즈는 되게 좋은 실은 이제 그런 리스크에 제일 강한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해서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갑자기 거기서부터 홈즈는 되게 힘들어졌어요. 취득세가 12%, 보유세가 6%. 이러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그래서 홈즈는 그때 어떤 시기에 대응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주택이 아닌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이 위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취득세, 보유세에서 피하자. 그러다 보니까 홈즈는 호텔도 경영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실력이 더 커졌죠.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이런 이슈가 너무 크다라는 걸 아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홈즈한테 힘든 일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해외 투자자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해외 투자자랑 3천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홈즈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좀 계엄이 아니라 탄핵이 됐죠. 해외 투자자 어떻게 합니까? 한국 투자를 또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다시 닥쳤어요. 실은 저희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투자자는 세팅이 됐으니까 국내 투자자들하고 풀을 다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랑 소형주택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전세 사기 등의 이슈로 인해서 떨어질 부동산들을 매입하는 펀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리스크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거의 한 7, 8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비장함 여러분들 갖지 않으면 지금의 시장은 경쟁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시장 환경 때문에 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밝은 미래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만 남아서 시장을 다 먹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즈는 중개 부문 그리고 개발 금융 부문 그리고 운영 부문 이렇게 세팅을 잘 해서 지금과 같은 라인업을 가져갔고 실은 국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진출도 굉장히 멋지게 잘 해냈어요. 이런 부분들도 홈즈의 브랜드가 그냥 로컬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홈즈 재팬은 일본의 한복판에 있어요. 신주쿠에.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 현재로는 이제 홈즈의 모회사, 이제 홈즈 컴퍼니는 모회사가 이제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자회사인 미스터 홈즈는
자, 이런 물건들을 찾아내고 저런 물건들을 전속으로 채우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큰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홈즈컴퍼니의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1200실 정도 10개 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보세요. 입지. 기본적으로 용산 지역, 그리고 명동, 강남, 그리고 망원, 그리고 수원 인계동,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다 좋은 입지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입지의 경쟁력, 입지, 좋은 입지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가셔서 좋은 물건을 홈즈와 함께 일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동산 중개사들과는 다른 구조로 살아남으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현재 홈즈는 그래서 1200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스홈즈 부동산은 107개인데 이제 이거 여전히 이제 한 120개 정도까지는 조만간 늘 것 같고,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300호점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편의점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모델인데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다르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지역. 예, 빨리 들어가셔서 빨리 더 고생하셔서 빨리 세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홈즈 컴퍼니 기업 가치는 실은 1000억인데 최근에 다시 투자가 더 들어서 1200억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홈즈가 ICG라고 하는 영국계 회사랑 함께 매입한 자산은 약 1,500억 정도 규모의 자산을 매입했고요. 이거는 규모가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41명, 그리고 작년도 매출은 30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 2, 3년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매출도 거의 40배가 늘었고요. 기업 가치도 4배가 늘어났고요. 운영 실수도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홈즈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게 정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기에 함께 더 든든하게 함께할 저희의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뭐 다시 이후에 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홈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좀 더 강하게 내년도는 물건을 더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중개를 할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지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홈즈는 코리빙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거를 좀 더 성장시켜서 기업인들이 들어오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의사들이 좀 더 쓰기 편한 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렇게 더 컨셉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IoT라든지 이런 식의 기능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랑 오프라인을 통해서 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즈가 뉴스 신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다 알 텐데 최근에 이제 캡스랑도 저희가 MOU를 맺었어요. 캡스가 홈즈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T 캡스가 관리하는 물건들은 조금 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홈즈랑 캡스랑 같이 여러 가지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개 계약을 쓴 다음에 그분들한테 캡스를 소개시켜 주면 캡스에서 수수료가 나와요. 네, 그래서 캡스의 영업 대행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게 그래서 다양한 수익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홈즈 본사가 우리 미스터 홈즈 센터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개발 부문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은 물건들을 저희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저희 명동 빨간색 건물이 저희 이것도 홈즈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홈즈의 브랜드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한 5, 6년 전만 해도 홈즈를 일반 분들이 잘 알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안다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왔을 때 말하기가 좀 편해져요. 예, 그것만으로도 다른 중개센터랑은 경쟁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내년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모델은 이 모델이에요. 일본의 임대주택들이 늘어나는 모델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동경에 전역에 저렇게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가나 큰 건물들은 광화문 혹은 뭐 강남 이런 데만 있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임대주택은 전국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도큐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본사에서 그걸 다 매입을 해가지고 좋게 개발을 해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본사랑 함께 키워나가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들을 홈즈가 아직까지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펀드가 외국계부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홈즈 본사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본사랑 미스터 홈즈가 하나라는 걸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본사를 어떻게 이용할지도 아실 거고요. 본사랑 일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과 같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아마 이해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소가 오늘 아침에 회의도 좀 그랬어서 좀 비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진짜 여러분들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타이타닉에 타 있을 때 저걸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버틴다고 절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시지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도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누구 때문에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즈 컴퍼니 전체의 어떤 기업 문화를 얘기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세 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해낸다. 그리고 프로답게 해낸다. 그리고 함께 해낸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셔서 반드시 함께 해내시는 홈즈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모회사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